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불안하다. 불안은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시작된다.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은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그러기에 모르는 것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다. 그뿐 아니라 불안은 아는 척하는 것에서도 시작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것이 불안이다.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가 추가하면 그 불안은 배가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더해질 때 불안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60세로 보고 그에 맞추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해 왔다.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로 늘어났고 삶에 대해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남은 인생의 심리 발달에 대해 무지하다. 여기서 바로 불안이 시작된다. 인간은 그 와중에도 성공을 바란다. 어쩌면 성공이 불안한 인간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지로 인한 불안과 자기 기만에 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중년에게 무작정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안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 준비가 미흡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공을 운운하는 것이 반드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중년에 접어들어 비로소 알게 된 것들. 김광석의 30즈음에 라는 노래를 들으며 내 이야기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청춘을 아쉬워할 여유조차 없이 어느덧 50을 맞았다. 성공은 진실이고 실패는 거짓이라는 신조 하나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양적 혹은 질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불안해졌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꼭 성공해야 하나? 라는 반문으로 위로하며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고 성공과 실패의 모호한 기준 탓으로 돌려버린 자책감도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을 때 만난 철학자가 니체다. 니체를 통해 내가 하던 고민이 인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것임을 알고 나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니체는 인간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 진실과 거짓의 정의를 거부하고 비판했다. 심지어 신은 죽었다는 도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불과한 것을 완벽한 존재인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고발한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한다. 인간의 정신은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모한다. 인간 정신의 첫 번째 단계를 상징하는 낙타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몸속의 수분을 저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동물이다. 참을성 있는 정신을 지닌 낙타가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사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듯 인간의 정신도 자신의 사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언제까지고 묵묵히 짐을 지고 걷기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쓸쓸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인간의 정신은 사자로 변모한다. 정신을 억압하고 있던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자신의 사막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사자는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자유라는 권리를 쟁취할 수는 있다. 자유를 거머쥔 사자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세상을 호령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마지막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이고 망각이며 새로운 출발, 유희,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니체의 이런 비유에 참으로 잘 들어맞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할 수 있었다. 낙타처럼 자신의 짐을 군소리 없이 성실하게 지고 가지만 적절한 시기에 짐을 내려놓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사자처럼 자유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어린아이의 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허무함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나를 찾아왔다. 인생의 완성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안과 실망에 나를 찾아온 중년들도 많았다. 정신 분석학의 핵심은 무의식이다. 아무리 의식이 무의식에게 기린을 사슴이라고 강요해도 무의식이 기억하는 기린은 기린이고 사슴은 사슴이다. 즉, 무의식이 기억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리는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의식에게는 무의식이 기억하는 바가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무의식이 기억하는 사실이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는 진실이 된다. 이 진실이 왜곡되거나 숨겨질 때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무의식의 주인은 이 신호를 불안으로 감지한다. 이러한 진실의 추구는 니체에서 시작하여 프로이드, 융, 알프레드 아들러 등의 훌륭한 정신과 선배들을 통해 정신 분석 및 치료로 이어졌다. 그런데 진실 추구의 장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불안이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성공인지 실패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남은 인생은 무작정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 나는 이들과 이 책을 나누고 싶다.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미래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한다. 내 안의 불안과 마주하기. 내 안에 내재한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히 바라보자. 조금 용기를 내어 혼잣말을 해도 좋다. 아, 불안이 왔다. 쇠뇌하듯 다시 말해보자.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불안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움켜쥘 수도 있다. 그럴 땐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공황장애를 가진 이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찾듯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불안을 마치 심약한 개인의 병처럼 취급해 자책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살면서 누구나 안고 가는 감정이 불안이다.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이라면 억지로 싸워 이기려 들기보다 조금 편안히 달래가며 살아보면 어떨까? 고집불통인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말이다. 내 몸의 신호대로 살아가기.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자주 잊곤 한다. 무언가를 조금 더 해야 하고 지금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쥐어짜서 다른 나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자신의 평소 건강한 심장 소리를 듣고도 내 심장 소리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심장의 이상을 찾아다니는 불안증 상태의 환자처럼 말이다.
심장은 내 몸의 중앙에 있기에 흔히 나를 가리킬 때 심장이 있는 부분에 손을 올린다. 기쁨이나 슬픔 등 통상적으로 감정을 나타낼 때도 가슴이 뛴다,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흔히 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심장이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씩 뛰는 심장 박동을 별달리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면 나는 나대로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한다면 자신이 현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나태해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때는 쉬라는 신호를, 어떤 때는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내 몸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내보내는 신호를 그때그때 잘 감지해서 그 신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자신감이 샘솟는 건 아닐까?